형편 차이가 많이 나는 집끼리는 결혼하면 안 좋다고 하잖아요. 서로 좋으면 그만이지 그게 무슨 상관인가 했는데 저는 경험으로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100번 이해를 했습니다. 물론 형편 차이의 문제보다는 염치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긴 하겠지만요. 그 남자는 저와 같은 학과의 선후배 사이였습니다. 선배니까 인사하고 얼굴 정도는 알았지만 따로 친분이 있거나 대화를 나눠본 적은 없었어요. 저는 특히 동아리도 안 하고 과 생활에도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잘 몰랐죠. 그런데 대학 졸업 후 취업 준비를 하던 시절 스터디 모임 때문에 학교 근처의 카페에 갔다가 그 선배를 우연히 다시 만났어요. 그 선배는 카페에서 알바를 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처음엔 그 선배를 못 알아봤는데 그 선배는 저를 보자마자 혹시 강서정? 하고 묻더라고요. 그제야 얼굴이 기억났고 여기서 일하시냐 물었죠. 그 선배는 알바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들어가고 싶은 기업이 있어서 공채 준비하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지금은 스터디 때문에 왔다고 했죠. 그 선배는 저를 특히나 반가워하면서 제 커피값도 받지 않고 나중에 디저트 서비스도 주었습니다. 자기가 사는 거라면서요. 그러면서 이것도 인연인데 연락처 줄 수 있느냐며 취업에 관해서도 이런저런 얘기하고 지내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학교 선배인데다 취업 관련해서 얘기를 하자는 거니까 거절하기도 그래서 번호를 드렸어요. 번호를 주고받은 후로는 종종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하지만 그 선배는 적극적으로 저에게 연락을 했고 제가 있는 곳에도 잘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사실은 학교 다닐 때 저를 좀 짝사랑했었다고요. 저는 완전 금시초문이었죠. 몰랐구나. 근데 너 학교 다닐 때 나름 유명했었어. 내가 왜? 예쁜데다 집도 잘 산다고 소문나서. 너 좋아하는 남자애들 꽤 있었을걸? 근데 좀 어려워 보여서 쉽게 못 다가가서 그렇지. 나도 그렇고. 저는 몰랐는데 학교 다닐 때 제가 금수저라고 소문이 있었다는 겁니다. 저희 집이 금수저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여유가 있는 건 맞습니다. 아빠가 유명한 햄버거 브랜드 체인점을 여러 개 운영하셨고 저도 살아오면서 금전적으로 불편한 점은 없었거든요. 제가 뭔가 하겠다고 하면 부모님은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셨고 취업도 급한 게 아니다 보니 시간을 두고 여유 있게 준비하고 있었고요. 저희 아빠나 엄마가 차로 학교에 몇 번 데려다 주셨는데 두 분 다 차가 고가의 외제차다 보니 학교에 아름아름 그런 소문이 났나 보더라고요. 난 전혀 몰랐네. 나도 너한테 관심 있었는데 좀 부담스러운 거야. 콧대도 너무 높을 것 같고. 부잣집 딸이잖아. 나 부잣집 딸 아니야. 그냥 집에 여유가 좀 있는 것뿐이지. 뭐 부자 이런 것까진 아닌데. 내 기준에선 그 정도도 부잔데? 근데 그때는 부담스러워서 말 못 걸었다면서 이제 와선 왜? 다시 그렇게 만나니까 운명이다 싶더라고. 그래서 이번엔 용기를 낸 거지. 저도 그 선배가 싫지 않았습니다. 그 선배는 성격이 워낙 활발하고 재밌다 보니까 만나는 게 재밌었어요. 또 학교 생활하면서 알바까지 하는 모습이 성실하고 부지런해 보여서 좋았고요. 결국 그렇게 만나오다가 연인으로까지 발전을 했습니다. 저는 한 번은 떨어지고 두 번째 지원 끝에 원하던 회사에 합격하게 되었어요. 선배는 따로 가고 싶은 회사가 있다곤 했지만 한 번 불합격하고 나선 그보단 좀 낮은 경쟁률의 회사로 눈을 낮춰 취업을 했습니다. 자기는 저처럼 여유가 없다며 하루라도 빨리 취업하고 돈을 벌어야 된다고 했거든요. 사귀고 나서 들어보니 선배네 집은 별로 여유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중소기업에 다니셨는데 퇴직을 앞두고 계셨고 엄마는 평생 주부로 사셨고요.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연예인 준비한다고 돈만 까먹다가 지금은 따로 하는 일 없이 집에 있다고 했어요. 이제는 모델하겠다는 핑계로 취업 생각도 없다고 했고요. 아버지가 곧 퇴직을 하시기 때문에 그 집에서 돈을 버는 사람은 없었고 그래서 선배가 빨리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이었죠. 한마디로 이제 그 집의 실질적인 가장은 선배였던 겁니다. 솔직히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는 별로 대수롭지 않았어요.
그저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니까 많이 힘들겠다 정도로만 생각했죠. 왜냐면 서로 좋아하긴 했지만 아직 어리기도 하고 결혼까지 생각할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각자 취업을 했고 예전보다는 서로 시간이 많지 않으니 만남 자체가 많이 줄었습니다. 게다가 저는 취업 기념으로 집에서 차를 한 대 사주셨는데 선배는 그걸 엄청 부러워하면서도 저보고 회사가 그렇게 멀지도 않은데 무슨 차가 필요하느냐고 볼멘 소리를 잘 하더라고요. 자기는 회사가 멀어서 오히려 자기가 차가 필요한 상황인데 돈이 없어서 못 산다고 하면서요. 그리고 또 저는 이제 학생 아니고 직장인이니까 음식을 먹어도 좀 좋은 데서 먹고 싶고 또 호캉스도 즐기고 싶은데 선배는 그런 걸 다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제 씀씀이가 너무 큰 것 같다면서요. 그맘때 서로 회사 적응하느라 바쁘고 예민해져 있기도 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 차이가 많았었고 잘 부딪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끝이 엄청 나쁘지는 않았어요. 그냥 서로 안 맞는 것 같다, 좋은 사람 만나라 정도로 얘기하고 잘 정리를 했거든요. 그 후에는 저는 회사를 다니다가 소개팅을 해서 다른 남자를 만났어요. 그런데 그 남자가 너무 쓰레기였습니다. 저 놔두고 양다리 걸치고 맨날 여자들이랑 술 먹으러 가고 완전히 질려서 헤어지게 되었어요. 그 남자한테 완전 대여서 학을 떼고 있을 무렵 헤어졌던 선배에게서 갑자기 다시 연락이 왔어요. 잘 지내느냐고요. 이미 헤어진 지 1년도 더 넘었는데 다시 연락이 온 거여서 당황스럽긴 했지만 저도 그때 쓰레기 같은 구 남친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약해져 있던 때라 다시 연락 온 선배가 고맙고 그립더라고요. 결국 저도 다시 연락을 했고 저희는 그렇게 재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헤어졌다가 다시 만난 거였다 보니 서로 더 애틋하고 사이도 좋았어요. 쓰레기 같은 구남친과 비교가 돼서인지 저만 바라보는 선배가 더욱 괜찮은 남자처럼 보이기도 했고요. 그렇게 저희는 2년간 잘 만나오다가 결혼 이야기까지 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얘기가 오갈 때 선배는 문제가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선배는 그때 말한 것처럼 아버지는 진작에 퇴직을 하셨고 현재 선배네 집에선 돈을 버는 사람이 선배밖에 없다고 하셨어요. 선배가 버는 월급으로 그 집의 생활비를 다 쓰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결혼을 하게 돼도 자기는 자기 집을 모른 척할 수가 없다고 하면서 자기가 버는 월급은 시부모님께 생활비로 다 드리면 안 되겠느냐 하더라고요. 황당한 말이죠. 결혼하면 당연히 서로의 수입도 합쳐야 되는 건데 선배는 본인이 버는 월급은 전액 모두 시댁으로 드린다 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생각해본 후에 그냥 그러자고 했습니다. 왜냐면 제 월급만으로도 저희 부부는 생활이 괜찮을 것 같았거든요. 따로 대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애가 있어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다 보니 충분할 것 같았죠. 저희 엄마가 소유하고 계신 아파트가 있었는데 결혼하면 저보고 거기서 살아도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집도 해결된 데다 당장은 아이 계획이 없으니까 제 월급으로 두 사람 사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었던 거죠. 하지만 막상 이 얘기를 저희 부모님께 전하니까 저희 부모님은 결혼을 반대하셨습니다. 남편 월급을 시댁에 주는 것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그 정도로 형편이 어렵고 또 시댁 부모님들이 노후 준비도 안 돼 있으신 상황이면 갈수록 저만 힘들어진다고요. 하지만 저는 그때 콩깍지가 단단히 씌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이유로 헤어질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부모님을 설득했고 결국 결혼 허락까지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부모님이 그렇게 안 된다 하셨을 때 저도 생각을 고쳐 먹었어야 했는데 저도 어리고 사랑에 눈이 멀었던 거죠. 선배는 너무 고맙다고 했습니다. 저같이 이해심 많은 여자는 세상에 없을 거라면서 자기가 진짜 잘하고 살겠다더군요. 시부모님도 너무 고마워하신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때는 모두에게 다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막상 결혼을 해보니 그게 아니었지만요. 그렇게 저는 그 선배와 결혼까지 하게 되었고 그 선배는 저의 남편이 되었어요. 신혼 초반에야 당연히 연애하듯 알콩달콩 재미있게 지냈습니다. 맞벌이다 보니까 서로 회사 일로 바쁘긴 해도 퇴근 후에는 집에서 맛있는 것도 만들어 먹고 주말에는 놀러 다니고 밤 늦게 영화 보면서 맥주도 먹고 소소하고 행복한 신혼부부의 생활을 즐겼죠.
결혼 전 말한 것처럼 남편의 월급은 전부 시부모님께 드렸고 저희 부부는 제 월급만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남편이 결혼할 때 해온 것도 없을 뿐더러 돈 한 푼 갖고 오는 게 없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크게 불편한 건 없었어요. 왜냐면 제 월급으로도 생활이 됐고 또 별개로 저희 부모님께서 이런저런 도움을 많이 주셨거든요. 엄마와 가까이 살다 보니 엄마와 쇼핑을 가거나 장을 보러 가는 일도 많았는데요. 엄마 따라가면 옷이며 구두며 이것저것 잘 사주셨어요. 그 외에 필요한 생활용품도 잘 사주셨고요. 그러다 보니 엄마랑 나가면 제 돈이 들어가는 일이 적었습니다. 또 장을 보러 갈 때도 대개는 엄마가 제가 산 것까지 같이 계산을 해주셨기 때문에 생활비 면에서도 절약이 많이 됐죠. 어떻게 보면 저희 집은 제 월급만으로 생활해야 되니까 일부러 엄마가 저를 위해 그렇게 해주신 거였습니다. 제 돈 많이 쓰지 말라고요. 저희 남편 입장에서도 고마워해야 될 일 아닌가요? 처음에는 장모님께 죄송하다 감사하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언젠가부터 남편은 좀 삐딱하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옷을 사오면 괜히 옷을 꺼내보면서 이런 건 얼마나 하느냐 묻기 시작했거든요. 몰라. 엄마가 사준 거라서 거기 가격표 있을걸? 헐, 가격도 안 보고 사? 그렇다기보다 엄마가 골라준 거니까 그냥 사는 거지. 남편은 가격표를 보더니 입을 떡떡 벌리더라고요. 엄청 비싸네. 여태까지 이렇게 비싼 걸 사주신 거였어? 엄마가 거기 옷을 좋아해. 와, 나는 부담스러워서 만지지도 못하겠다. 남편은 비꼬듯 말하면서 툴툴거리더라고요. 저는 내 옷만 사고 남편 옷은 잘 안 사서 그런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따로 가서 남편 옷도 사왔어요. 하지만 남편은 내 건 사지 마. 그냥 적당히 스파 브랜드에서 사면 되는데 뭐하러 이 비싼 돈 주고 사오냐. 톡 까놓고 내가 보기엔 그렇게 비싼 돈 주고 살 만큼 좋은 질도 아닌데. 그러면서 오히려 틱틱거리는 겁니다. 기껏 생각해서 사줬는데 저러는 거죠. 게다가 저희 엄마는 백화점에 있는 식품관에서 장을 잘 보셨어요. 과일도 그렇고 질이 좋다면서요. 하지만 남편은 일반 마트랑 똑같아. 괜히 웃돈만 더 주고 사는 거야. 괜히 그런 허영 배우지 말고 집 근처에 마트 가서 사. 그러는 겁니다. 저는 그 말에 좀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허영 배우지 말라뇨? 그럼 저희 엄마가 허영을 부린다는 건가요? 말을 왜 그렇게 해? 그리고 이거 어차피 엄마가 다 사주시는 건데. 언제까지 장모님이 다 사주실 순 없잖아. 쓸데없이 눈 키우지 말고 그냥 우리 형편에 맞춰서 적당히 살자고. 우리 형편이 뭔데? 제 말에 남편은 괜히 발끈하며 화를 내더라고요. 아, 그래 맞아. 우리 형편 아니고 내 형편이지. 당신은 돈 많은 친정 식구 덕에 하이클래스로 사니까. 이게 뭐라고 하이클래스 소리까지 나와. 내가 보기엔 전부 쓸데없는 허영 같아 보여. 솔직히 집 앞 슈퍼만 가도 훨씬 싸고 질 좋은 식재료 많은데 굳이 맨날 백화점. 아휴. 그러면서 혼자 열내더니 자리를 뜨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이해가 안 됐죠. 어차피 엄마가 계산해 주시는 건데 그럼 굳이 거절하고 집 앞에 가서 장을 다시 보란 말인가요? 처음엔 남편의 행동이 이해가 안 됐는데 갈수록 그게 남편의 지독한 자격지심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뿐만이 아니었어요. 시댁 식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명절이나 시댁 행사가 있어서 선물을 사면 이 돈 주고 이런 걸 사오냐, 차라리 돈으로 주지 그랬냐 하시질 않나. 좋은 식당에 모시고 가면 이 돈으로 굳이 왜 이런 걸 먹느냐. 그냥 집에서 먹는 게 훨씬 깨끗하고 좋다며 이런 식당들 겉으로만 번지르르 하지 완전 지저분하고 조미료 범벅이다. 알기는 아느냐고 도리어 저한테 핀잔을 주십니다. 결혼 전에는 잘 몰랐는데 결혼하고 시부모님들을 지켜보니 경제적으로도 심적으로도 여유가 많이 없으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상한 고집들이 엄청 강하시더라고요. 다른 사람 깎아내리는 것도 엄청 심하시고요. 다른 사람을 깎아내려야 본인들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죠. 특히나 저희 친정 부모님도 은근히 깎아내리는 게 많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시부모님을 일컬을 때 항상 시댁 어른분들이라고 하시는데 시부모님은 저희 부모님을 일컬을 때 너네 집이라고 잘 그랬고요. 저희 부모님이 시부모님께 선물이라도 보내드리면 그냥 고맙다고 하시면 되는데 굳이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다 깎아내리기 바쁘셨습니다.
고맙다는 소리는 당연히 일절 없으시고요. 그렇다고 보답으로 선물을 주시는 경우도 아예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도 선물이고 뭐고 드리고 싶은 생각이 전혀 안 들더라고요. 고마워하지도 않고 깎아내리기에 바쁘신데 뭐하러 챙겨드리나요? 그런데 그렇게 저나 저희 집을 후려치고 싶어 하시면서도 제 호주머니는 틈틈이 털어가려고 하셨습니다. 이미 남편 월급을 통으로 드리는데도 저한테 따로 연락을 잘하셨죠. 병원비 필요하다고 돈 따로 달라 하시고 신우 학원비 좀 내달라 하시고 또 홈쇼핑에서 뭔가를 사고 싶은데 결제하는 게 어렵다면서 툭하면 저한테 연락 와서 대신 사달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대신 사드려도 그 돈을 주시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고요. 시부모님만 그러시나요? 신우도 똑같았어요. 이제는 모델하겠다고 학원비는 왕창 뜯어가는데 제가 보기엔 연예인 할 외모난 매력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재능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요. 그저 겉멋만 잔뜩 들어서 툭하면 저한테 오디션 가야 되는데 가방을 빌려달라, 화장품 사달라, 미용실 가게 돈 좀 빌려달라 연락도 잘 왔어요. 제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몇 번 웃으면서 해줬더니 나중에는 아주 대놓고 호구 취급을 하더라고요. 저도 시댁 식구들의 행동에 갈수록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이런 이야기를 남편에게 하면 남편은 도리어 섭섭해했습니다. 좀 해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요. 여유가 없는 것도 아니고 좋은 마음으로 해주면 되지 섭섭하답니다. 결혼하고 2년도 채 되지 않아서 이래서 엄마 아빠가 결혼을 반대한 건가? 라는 생각을 심각하게 하게 됐죠. 제가 금전적으로 전부 희생하는 입장인데도 시부모님과 남편은 고마워하기는커녕 더 달라고 하면서도 또 후려치기 바빴으니까요. 결혼에 대한 고민이 많아질 무렵이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결정적인 일이 있었죠. 제가 맨날 엄마한테 받기만 하고 드리는 게 없는 것 같아서 그날은 일부러 엄마 모시고 나가서 코트를 사드렸거든요. 엄마가 입으면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미리 받았다가 사드린 거였습니다. 엄마도 너무 고마워하셨고요. 그 구매 영수증은 가방 안에 넣어두었었는데 얼마 뒤에 가방에서 뭐 찾는다고 소지품을 다 꺼냈었거든요. 그런데 옆에 있던 남편이 영수증을 쓱 들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영수증을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이게 뭐야? 130만 원? 엄마 코트 사드렸거든. 매번 이것저것 받는 것도 죄송하고. 코트? 130만 원짜리를? 남편은 무슨 큰일이라도 난 것 마냥 펄쩍 뛰더라고요. 왜? 나 간 떨려서 너랑 못 살겠다. 13만 원도 비싼데 130만 원짜리 코트를 사드렸다고? 나한테는 말 한마디도 없이? 엄마한테 받은 게 몇 갠데 내가 그 정도도 못 해드려? 참 자기도 너무한다. 뭐가? 130만 원이 적은 돈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나한테 말 한마디 없이 낼름 써? 그것도 겨우 코트 하나 산다고? 차라리 이 돈이면 우리 부모님한테 용돈을 드리지. 저를 나무라는 듯이 말하는데 저는 그 순간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생활비 한번 가져온 적 없고 월급을 통으로 시댁에 드려도 말 한마디 한 적 없었던 저입니다. 엄마한테 그간 옷이며 식료품이며 받은 것도 많아서 저도 한번 해드린 거고 어차피 결국 이것도 제가 번 제 월급 통장에서 나간 돈이고요. 그런데도 남편은 제가 엄마한테 코트 하나 사드렸다고 개거품을 물고 저한테 따지고 있는 거였죠. 심지어 그 돈으로 자기 부모님 용돈이나 드리지 그랬냐 하면서요. 그쯤 되니 진짜 이게 나랑 우리 집을 돈 갖다 바치는 돈줄로만 보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열이 확 받더라고요. 용돈은 무슨 용돈이야. 당신이 꼬박꼬박 월급 그대로 드리면서. 그리고 내가 내 돈 쓴 건데 이게 왜 당신이 열낼 일이야? 제가 따지니까 남편도 열을 내더군요. 내가 내 돈? 너 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우리 생활비잖아. 이제 와서 네 돈 내 돈 하냐? 당신은 뭔가 잘못 알아도 한참 잘못 알고 있네. 우리 생활비라니. 엄밀히 말하면 전부 내 월급이야. 와, 너 처음부터 얘기 다 된 것 같고 이렇게 치사하게 나와? 저는 황당함에 실소가 나왔습니다. 자기야말로 계산이 안 돼? 지금 이 집에서 당신 돈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당신이 2년 동안 생활비 한번 안 갖고 와도 나 그거 갖고 한마디도 입댄 적 없거든? 근데 고마워하지는 못할 망정. 뭐? 그 돈으로 시부모님 용돈을 드리라고? 제가 정색하고 따지자 남편도 주춤했습니다.
평소처럼 제가 미안해, 알겠어 할 줄 알았던 모양인데 제가 열을 내고 따지니 남편도 당황한 얼굴이었죠. 내 말은 130이 적은 돈도 아닌데 그깟 코트 하나 산다고 쓴다는 게 너무 아깝다는 거잖아. 내가 130으로 코트를 사든 코를 풀든 내 맘이야. 내가 이래서 번 내 돈이고 그걸로 우리 엄마 옷 하나 사준 건데 당신이 뭔데? 저도 너무 화가 나서 눈을 뒤집고 따졌죠. 저 웬만해선 화내는 일이 없고 어지간해선 다 좋게 넘어가는 편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저도 눈이 돌아가더라고요. 낯선 제 모습에 남편도 몹시 당황하고요. 근데 왜 이렇게 열을 내? 가만 보자 하니까 염치가 없어도 너무 없잖아. 적당히 몰라? 월급 통으로 주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내 돈까지 너네 식구들한테 갖다 바쳐야 돼? 너 말을 그따위로밖에 못해? 너네 식구라니. 더 심하게 하려는 거 참고 있어. 이래도 좋다 저래도 좋다 하니까 사람을 아주 띄엄띄엄 보내. 아주 가뜩이나 병원비니 학원비니 가진 핑계로 돈 뜯어내면서 이제는 용돈까지 따로 또 달라고? 제가 흥분해서 열을 내자 남편도 더 이상 아무 말 못하더라고요. 저는 보는 앞에서 영수증 갈갈이 찢어서 던졌습니다. 나도 이렇게는 안 되겠어. 앞으로 자기도 똑같이 생활비 내. 뭐? 그래야 공평하지. 아니, 애초에 공평한 것도 없었지. 이 집이며 집안에 들어가는 것조차 다 내가 하고 자기는 몸뚱이만 덜렁 들어왔잖아. 그런 것도 다 이해하고 월급 통째로 넘기는 것도 이해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 내가 그럴 이유가 없네. 자기도 생활비 똑같이 내. 생활비 먼저 내고 남은 건 어머님 드리던지 알아서 하라고. 저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진짜 화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한테 이것저것 받아먹을 때는 좋다쿠나 다 받아놓고 제가 그 보답으로 코트 하나 사드린 거로는 입에 거품을 몰고 난리치나요? 저희 부모님이나 제가 무슨 물주도 아니고 시댁에 퍼주는 건 당연하고 친정에는 무조건 받아만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 괘씸했죠. 저는 진짜 이래서 부모님이 결혼을 반대한 건가, 어떻게 저렇게 염치가 없을 수 있나 진지하게 결혼 생활에 대해 돌아봤습니다. 그 일 이후 남편과 저는 일절 말도 안 하고 지냈죠. 그런데 며칠 후 그 와중에 시어머니 저한테 전화 와서는 한다는 소리가 시아버지 임플란트 해야 되니까 300따로 보내라는 거였습니다. 미안한 기색도 없이 무슨 맡겨놓은 돈 달라는 것처럼 뻔뻔하게 보내라는데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저 돈 없는데요, 어머님. 왜 돈이 없어? 어머님, 저희 집 제 월급으로만 생활해요. 근데 저희한테 무슨 여유가 있겠어요? 제 말에 어머님은 완전 흥분해서 난리치시더군요. 그거는 네가 살림을 똑바로 못하는 거지. 너 다니는 곳도 대기업이라며. 그러면 월급도 많이 받을 텐데 그 월급으로 두 사람 생활비도 안 되는 거면 네가 살림을 엉망으로 한다는 뜻이다. 현택이하고 현주한테 들어보니까 너 하고 다니는 것도 죄다 백화점 거 아주 비싼 거라며. 그렇게 사치가 심하니까 돈이 안 모이는 거지. 어떻게 300만 원 여윳돈도 없다는 소리가 나오니? 그 소리를 듣는데 어이가 없어서 실소만 터져나오더라고요. 너 왜 웃니? 그러는 어머님은요. 어머님 논리로 따지면 어머님도 살림 엉망으로 하시는 거네요. 뭐야? 그렇잖아요. 아버님이 평생 일하셨는데 따로 노후자금 준비해 놓으신 것도 없고 결혼한 아들 월급을 아직도 통째로 받으시잖아요. 그것뿐이에요? 저한테 틈틈이 사달라 그러시는 것도 한 트럭이고. 근데 돈을 도대체 어떻게 쓰시길래 치과 치료비 300만 원도 따로 없어서 또 며느리한테 손을 벌리세요? 제가 무슨 돈주머니예요? 야, 너 말을 그따위로 하니? 돈 좀 있다고 유세야? 어따 대고 시어머니한테? 어머님은 바들바들 거리며 따지시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무슨 무적 방패인가요? 시어머니라는 이름으로 어머님이 저한테 해주신 건 뭔데요? 저 아무리 생각해도 받은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얘 말하는 것 봐라. 너 어디서 배운 싸가지야? 돈 가지고 어디서 유세냐고. 너 이런 식으로 내 아들 기죽이고 그랬지? 저는 가짜나서 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기는 어머님 아버님이 다 죽인 거 아니에요? 결혼한 아들 월급까지 싹 받아먹는데? 근데요, 현택 씨 기 안 죽었어요. 아주 기가 살 대로 살아서 제 월급까지 탐내더라고요. 염치라도 있던가. 아주 한통속으로 뻔뻔해서. 뭐야? 어머님, 저 이제 호구 노릇 안 합니다. 사람을 아주 우습게 보시네요. 가뜩이나 이 결혼 유지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 고민 많은데 아주 제 고민의 불을 당겨주시네요. 어머님, 그냥 아들 도로 데리고 가세요.
데리고 가서 아들 등에만 빨대 꽂고 사세요. 엄한 제 등까지 빨대 꽂을 생각 마시고요.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머님은 곧장 남편에게도 얘기했는지 남편에게도 전화가 왔어요. 저는 싸그리 무시했죠. 그러니까 후에 어머님이 정말 말도 못할 욕문자를 저한테 보내시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어떻게 며느리한테 이런 욕을 보내나 싶어 손까지 떨려왔습니다. 저는 그 길로 반차 쓰고 바로 변호사 사무실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있었던 일 다 얘기하고 이런 문자까지 보낸다고 했죠. 결혼 내내 저 혼자 생활비 내고 시댁에 돈 퍼주며 희생했는데 이런 욕설과 협박 가득한 폭언 문자까지 보내고 변호사는 다 살펴보더니 이혼 사유로 활용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상담 끝나고 나서는 가정법원 들려서 이혼 서류도 받아왔습니다. 집에 가서 이혼 서류 작성하고 있으니 남편 왔더라고요. 오자마자 옷도 안 갈아입고 개거품 물고 따지는 겁니다. 돈 좀 있다고 남편이고 시댁 식구들이고 우습게 보냐고. 너네 집이 돈이 있으면 뭐 얼마나 있다고 이따위로 천박하게 구냐고요. 자기소개해? 돈으로 천박하게 군 건 내가 아니라 너랑 너네 식구겠지. 네가 네 입으로 그랬지. 월급 통째로 시댁 주자는 것도 이해해주는 나 같은 여자 없다고. 그때는 고맙다고 눈물까지 글썽이더니 이제 와선 내 돈까지 다 네 돈으로 보이디? 적당히 했어야지. 허영심만 드글드글해서는 130만 원짜리 코트를 사내는데 내가 어이가 안 없겠어? 그걸로 차라리 부모님 용돈 드리자고 하는 게 뭐 어때서? 너 우리 엄마한테 전화해서 당장 사과드려. 너 때문에 기막혀서 울기까지 하셨어. 사과 같은 소리 하네. 니네 부모 용돈은 네가 알아서 해. 이만큼 하면 나도 할 만큼 한 거지. 내가 왜 너네 부모 용돈까지 챙겨야 되는데? 130만 원짜리 코트? 우리 엄마한테 주는 거 하나도 안 아까워. 근데 너네 엄마한테는 13만 원이 아니라 13,000원도 아까워. 와,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거야? 아주 막 나가네? 막 나가는 건 너겠지. 아, 그래. 부모님 용돈 말고 더 좋은 거 줄게. 저는 다 쓴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혼? 그래, 이혼해. 이혼해서 너네 부모님 모시고 살아. 나는 네가 그렇게 눈물겨운 효자인지 몰랐네. 네가 버는 월급 차곡차곡 부모님 드리면서 극진히 모시고 살라고. 어떻게 이깟일로 이혼 소리를 해? 남편은 제가 보는 앞에서 이혼 서류를 갈갈이 찢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코웃음 쳤습니다. 좋아. 그럼 소송하든가. 소송? 그래. 이혼 소송해. 나는 소송을 해서라도 너랑은 끝을 낼 거거든. 저는 그리고 어머님이 보내준 문자 보여줬습니다. 돈 못 준다 하니까 너네 엄마가 나한테 보낸 문자야. 며느리한테 이런 문자 보내는데 내가 어떻게 너랑 더 살아? 이건 엄마도 화가 나니까 그런 거 아니야. 애초에 네가 왜 그러냐고. 그 말에 저도 언성 높여 싸웠습니다. 그래. 결혼했어도 너한테 나는 식구도 아닌 것 같네. 이런 욕을 처먹어도 기껏 한다는 게 너네 엄마 편드는 거야? 근데 내가 뭘 보고 너랑 더 살아야 돼? 나 이제 너네 집 호구 노릇 그만할 거야. 호구 노릇은 너 혼자 해. 저는 그렇게 말하고 집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 길로 친정에 간 저는 부모님께 이 일에 대해서 다 말씀드렸고 이혼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부모님도 집 형편이 어려운 건 문제가 아닌데 시댁 식구들이 너무 뻔뻔하고 염치가 없어 보여서 결혼할 때 걱정을 많이 했었다면서 제 인생이니 알아서 잘 선택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신혼집도 저희 부모님이 해주신 거고 남편은 말 그대로 몸뚱이만 장가를 왔다 보니 재산 정리를 할 것도 없었습니다. 이혼하고 남편만 나가주면 됐죠. 남편은 이혼 못 해준다고 자기들도 소송할 거라고 버텼는데 솔직히 뭘로 소송을 한답니까? 자기도 나름 알아봤지만 별다른 수가 없는지 갑자기 태세를 바꿔서 미안하다고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미 부부 사이는 깨졌고 그냥 조용히 이혼하고 싶다. 내가 유책 관련해서 소송도 걸 수 있지만 그렇게는 안 하겠다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협의 이혼하고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남편도 본인이 버티다가 괜히 소송당하면 그것도 문제가 커지니 결국 알겠다고 하고 협의 이혼으로 마무리했어요. 짐 빼간다고 하는 날 얘기 좀 하자고 하길래 얘기는 이미 충분히 다 됐다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따로 만나거나 대화를 할 일은 없었으면 한다고요. 남편도 끝까지 너무한다고 한마디 하더니 짐 빼서 나갔죠. 그렇게 저는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후에 남편 놈이 자기 동기들한테 제 욕을 하고 다녔더라고요. 제가 된장녀라 사치가 심하다고요. 황당했는데 제 사정을 다 아는 동기가 오히려 더 화내면서 선후배 막론하고 이 사실을 다 퍼뜨렸어요.
결국 남편은 본전도 못 찾고 오히려 뻔뻔하고 염치 없는 모지레기 소리를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후에 자기 동기들에게 돈 빌리려다 까였다는 소식을 끝으로 남편의 소식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혼을 하게 됐어요. 신혼집은 다른 사람에게 세주고 저는 본가로 다시 들어갔고요. 저는 이혼 이후 주변에서 누가 결혼한다고 하면 서로 경제적인 형편이 비슷한 집끼리 하는 게 좋다고 말합니다. 특히 시댁 형편이 기울면 며느리한테 없는 집 시집와서 고맙다고 할 것 같지만 오히려 내세울 건 시부모 감투뿐이고 돈 없어서 무시하냐는 자격지심까지 있다고 하면서요. 그러면서도 남편은 자기 부모님이 안쓰럽고 안타까워서 발을 동동하면서 대리호도까지 시키는 경우가 허다하다고요. 물론 안 그런 집도 많겠죠. 제가 겪었던 저의 전 시댁이 유별나게 염치였고 뻔뻔한 것도 있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그런 일을 한번 겪으니 애초에 뭔가 문제가 될 만한 게 보이면 아예 시작을 안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자기 월급 통으로 시부모님께 드리자고 하는 게 일반적인 일은 아닌데 그때 뭔가 이상하다 싶고 부모님도 말렸을 때 결혼을 안 했어야 되는 거였죠. 하지만 본인이 겪어봐야 깨닫는 것도 있듯이 저도 이제 와서야 알겠다 싶은 거죠.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은 충분히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는 것도 잘 깨달았고요. 헤어졌다가 다시 만난 거라서 운명이라고 생각했던 전 남편. 하지만 알고 보니 한숨이 절로 나오는 악연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나마 끝이 나서 아예 얼굴 안 보고 각자 인생 사니 차라리 다행이다 싶어요. 전 남편도 본인이 집안의 기둥이고 또 그게 본인이 당연히 해야 될 몫이다 싶으면 애먼 여자 고생시키지 말고 혼자서 그렇게 살았으면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